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시세는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은 올라 부동산 보유세를 더 내는 일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그의 시세 변동률을 곱해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가리봉동 일대가 20년 만에 본격 재개발됩니다. 최고 34층, 1,214가구 규모 복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에도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세가 두드러진 일부 지역에서는 또다시 직전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바뀔 전망입니다. 집값 등락과는 상관없이 세금 부담을 높여만 가는 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세수는 부족한데 또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 비용 지출은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여야 간에 과연 쉽게 합의에 이를지 이 부분이 좀 미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작용들 잘만 정리가 된다면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과연 향후 법적 제도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들까지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빠르고 정확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금요일에 부동산 고민 해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이제 추석이네요. 온 가족들과 친지들 많이 모여가지고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때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시다가 가지고 계시는 고민이 있으면 우리 박성인의 TV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그런 말이 있죠. 바둑을 두는데 초급들이 아무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계산을 해본들 좋은 방안이 나옵니까? 그죠? 뭐 한 9단 이렇게 단수가 높은 사람들이 한 점을 두는 게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을 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전문가들이 왜 있습니까? 그죠?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면 가족들 막 모여가지고 난상 토론해봤자 답 안 나옵니다. 오히려 안 좋은 답이 나올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가 한가위가 지나고 나서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박성재 TV 그때도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니까 전문가한테 꼭 전화를 하셔가지고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즐거운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지금 방금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서 옆에 친구한테 좀 물어봤었다가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었거든요. 고졸들끼리 얘기해봤자 답 안 나오니까 박사한테 물어보라고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가 있는데 뭐하러 다른 곳에서 고민을 계속하고 계실까요? 자, 전문가들한테 이 부분 고민된다라고 털어놓으시고 명쾌한 해답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무료 상담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털어놔 주시면요. 저희가 고민 해결 깔끔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3989로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신청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9914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여유자금 1억 원 보유 중이시네요. 자녀 명의 미래가치 높은 지역 투자 여부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1억 원 굉장히 큰 돈인데 우리가 또 부동산 투자할 때는 또 괜히 소액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금 1억 원으로 미래가치 높은 지역의 투자 요거 좀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되고 뭔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다 같이 충족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자, 1억 원으로 자녀 명의로 미래가치 높은 지역 투자할 수 있는 곳 어디가 있을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고민 1억 여유자금 자녀분 명의로 미래가치 높은 지역. 예전에 진짜 말씀하셨듯이 1억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불과 뭐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1억이면 뭐 어디 서울의 아파트 충분히 투자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제 컴다운 안 되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시간 지나면 오른다는 거.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도에 등락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옛날에 뭐 주식의 대가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식에 어디 넣어놓고 그냥 냉동 상태로 있다가 다시 한번 깨워보면 많이 올라 있을 거다. 부자가 돼 있을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역에다가 지역이 괜찮다고 하면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거기다 투자해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제 워낙 이제 1억 원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액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액으로 작은 돈으로 많은 큰 시세 차익을 올린다. 그럼 좀 욕심이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저는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에게 문의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1억 자금으로 자녀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뭐 30대 40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자녀분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10년 정도 10년 보유 생각을 하셔야 된다. 10년 정도 생각을 하시면 자 미래가치가 아주 높은 곳. 미래가치가 높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팔았을 때 비싸게 판다 이 말이죠. 비싸진다. 이 말을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이제 미래가치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억 자금 소액을 가지고 1억의 소액을 가지고 아주 비싼 곳을 이제 사자. 지금은 비싼 곳은 1억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예, 절대 안 됩니다. 자, 하지만 1억으로 소액을 가지고 나중에 비싸지는 곳을 투자해 놓으면 됩니다. 10년 딱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일단 투자를 할 때 서울에 일단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지방으로 지금 뭐 투자하시기에는 좀 그렇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죠? 물론 향후에 10년 정도 지나면 또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서울 따라갈 만한 곳도 없다. 절대 없다. 자, 그러면 서울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놔두고 이제 반을 탁 자릅니다. 그죠? 이 반이 뭐냐? 바로 한강이죠. 한강을 지나가는데 그러면 위에 투자하는 게 나은가? 밑에다가 투자하는 게 나은가? 당연히 대부분 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강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북보다는. 제 아무리 강북에 많은 개발 호재들을 놔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강남의 기반 시설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강남이 앞으로도 좋은 것은 계속해서 더 오르잖아요.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강남 투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억으로 강북에 투자할래? 1억으로 강남에 투자할래? 라고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이 오른 곳을 투자한다라고 하겠죠. 하지만 물건들을 봤을 때 부동산을 봤을 때 강남이 더 오르기 때문에 강남으로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저도 강북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에 이제 미래 10년 뒤를 봤을 때 강북보다는 그래도 확률상으로 높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죠? 확률상으로 높은 강남에다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데 강남이 다 비싸요. 다 비싸요. 여기 보면 다 비싼데 그래도 강남에서도 아직까지 노후 주거 저층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1억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자, 1억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아파트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 아파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가 아니다.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앞에 재개발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이 재개발이 뭡니까? 개발을 새로 하는 거죠. 다시 하는 거죠. 다시 하다 보니까 빌라를 다시 개발을 하면 뭐가 됩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단독주택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다들 빌라로 다세대 주택으로 개발을 합니다. 하지만 빌라를 다시 개발을 할 때 다세대 주택으로 또 빌라로 하나요? 안 하죠. 아파트로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재개발이 붙어 있는 빌라는
향후에 아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해요. 어디가 누가 물어보면 나 빌라 갖고 있어 이러지 마시고 아파트 하나 갖고 있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지역이 진짜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자, 그러면 확률상으로 좀 높은 게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억 원의 소액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진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은 못 들어가요. 1억 원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을 미리 조금 앞서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향후의 미래가치 10년 뒤를 봤을 때 당연히 거기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남이다라고 하면 또 향후에 더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겠죠.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어디를 하란 말이야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딱 한 군데를 그냥 찝어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를 꼭 인장을 가보시고 물건이 있다고 하면 내한테 내 자금에 맞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 꼭 취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저한테 오시라는 얘기 안 해요. 이런 곳은 좋은 지역들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그죠? 네. 자, 금천구로 가십시오. 금천구. 금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남입니다. 강남이고 보시다시피 여기에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일자리가 엄청 많습니다. 서울의 3대 일자리 중에 하나예요. 자,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가 서울에서 사업 채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제일 많다는 지역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임대 수요가 되게 많겠죠. 직장의 임대 수요가 주변에 많기 때문에 임대 가격이 탄탄하다. 그러면 향후에 임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한다고 하면 재개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임대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가격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만약에 또 다른 개발 계획이 잡혀 있거나 또 실제로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면 많이 오른다는 거죠. 자, 일단 구로와 가사 디지털 단지 제가 직장인 수요는 말씀드렸고 여기 살짝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 이쪽 지역에 계시면서도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도상으로 한번 펼쳐보면 이렇게 해서 점선이 이렇게 쭉 찍혀 있습니다. 점선이 뭐냐 하면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인데 이 지하철은 이름이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 옛날에 지하철 10호선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안산선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지하철 공사를 하면 막 복개를 했잖아요. 그죠? 복개 막 덮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대신도로 다 파버리기 때문에 위에서는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단지 이제 역사가 지어지는 곳들마다 이제 시추를 박아가지고 이제 역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이 개통이 이제 2025년 원래 내년이었어요. 내년에 뭐 4월 달인가 개통 예정이었는데 이게 아마 보통 지하철은 조금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개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면 앞으로 2년만 있으면 지하철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지하철 신규 수요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죠? 뭐 우리 여의도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신안산선이 여의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의도도 직장인 수요가 엄청 많잖아요. 고임금을 받는 직장인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안산 쪽에서 아니면 구로 뭐 여기 금천구 구로 뭐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가지고 이제 대중교통이 되게 편해지니까 이쪽 일대로 많이 모이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또 오른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신안산선 여기 시흥 사거리 그리고 신독산역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1호선 독산역이 있는데 여기 옆에 또 신독산역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뭐 위에 뭐 대림상거리 뭐 역 이렇게 쭉 생기거든요. 여기 주변으로 만약에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잖아요. 현재 재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어디가 진행 중이냐? 일단 여기 보시면 금천구 시흥동 모아타운, 시흥 모아타운이 하나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도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어요. 주민들 80% 동의를 모아가지고 인가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하기에는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투자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미 올라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좀 싼 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옆에 신속통합, 공공재개발, 그리고 위에 또 신속통합. 이렇게 지금 현재 거의 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죠. 1000세대만 하더라도 6개면 몇 세대입니까? 7000세대가 나와요. 6000세대 나온단 말입니다. 더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자, 이게 이제 다 신속이란 말이에요. 신속. 여기는 공공. 뭐 이러다 보니까 신속이나 공공 재개발 이런 쪽은 투자를 못 해요. 왜냐하면 실거주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럼 제가 1억으로 투자 가능하다는 곳을 얘기를 하면서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다름이 아니고 이 신안산선이 지나고 역사가 들어오는데 이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기가 만약에 더 재개발 구역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이 일대가 완전히 큰 주거 벨트가 생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거 단지가
대규모의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독산동, 뭐 금천구, 금천구의 독산동, 시흥동 가격이 낮지만 향후엔 여기가 다 아파트로 바뀐다 그러면 얼마나 올라갈 건지는 딱 보이잖아요. 그죠? 명약관양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쭉 살펴보시는데 이미 구획이 진행된 곳은 부동산 가보시면 알아요. 부동산 가보시면 이미 구획이 진행됐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분들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시느냐? 다 여기 보면 독산 이동 있죠. 여기 문교초등학교가 있고 독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여기가 독산 B구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B구역. 여기 B구역을 가십시오. B구역 가시는데 B구역도 딱 잘라서 보면 B-1구역이 있고 B-2구역이 있습니다. 두 개 구역이 있어요. 여기 가십시오. 이미 동의서를 다 걷었어요. 다 걷어가지고 50% 이상의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구청에다 제출을 했고요. 구청에 제출했고 그 구청에 제출했는 걸 가지고 서울시에다 올렸어요. 서울시에다 올렸고 이제 곧 발표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신속입니다. 신속 통합으로 지원을 했고 신청을 했고 사전검토 중입니다. 사전검토 중에다가 요 1구역하고 2구역이 이제 협의를 좀 해야 돼요. 협의를 하는 과정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만 지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노후도를 다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 잘 몰라요. 그죠? 하지만 제 같은 전문가들, 저 또 기술사잖아요. 도시계획 기술사를 말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다.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리고 금천구청에서도 잘 보고 있고 이쪽 일대가 워낙 노화된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금천구청에서도 머리가 아프죠, 그죠? 맨날 누수나고 막 이러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개발 시켜달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금천구청에서도 많이 도와준다. 그래서 요 일대가 지금 현재 B-1구역, 2구역, 요 B구역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1억 원이면 투자하는 물건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뭐 강북 막 이런 데 막 뭐 음만 데 이렇게 막 외곽에 이런 데 보지 마시고 강남에 서울의 중심부에 들어오시라. 중심부에 들어오는데 여기 독산 B구역에 독산동에 가셔가지고 잘 찾아보시면 이런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꼭 뭐 저를 안 통하고 뭐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제가 100% 확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면 향후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죠.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다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소액으로 자녀분 명의로 꼭 해놓으시면 한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다 지금 막 제 아파트 이제 초기에 시작하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여기가 다 아파트가 막 공사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똑같이 가기 때문에 이 B구역도 아파트가 된다. 10년 뒤에는 아파트의 모습을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파트가 안 되면 어때요? 여기에 신한산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가전 디지털, 고로 디지털 단지가 바로 일자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임대가가 올라져서도 매매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보다 남들은 모르는 이런 지역들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임장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향후에 큰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유자금 1억 원으로 미래가치 높은 곳 투자 원하셨던 우리 시청자분, 독산 B구역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하면 또 다들 듣고 있는지 굉장히 또 시세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렸던 답변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입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0247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2021년 원효로 일가 빌라 보유 중이라고 하시네요. 구역 지정 예정인데 매도 여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부동산 사는 것만큼 이 매도 시점 잘 잡는 것도 참 중요하죠. 2021년부터 지금 원효로 일가 빌라를 보유하셨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요 매도 시점 언제로 잡는 게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바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 여사님. 2021년도에 원으로 일가를 취득을 하시고 지금 구역 지정 예정이다라고 하셨고 매도 여부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일단 그러면 원으로 일가가 어디 있느냐? 아시다시피 남영역과 효창공원역 사이에 이렇게 원으로 일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창공원은 경의중앙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죠. 그리고 남영역 지나고 있고 또 숙대 입구역도 가까워요. 그래서 4개의 지하철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가깝잖아요, 그죠? 여기 가깝다 보니까 여기는 역세권이다. 역세권.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 중이죠. 역세권 재개발 진행 중입니다. 아래쪽에 국제 업무지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위쪽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예정이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고 일대가 다 노후된 지역들이다 보니까 재개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계동이 있고요. 청파 1구역, 청파 2구역, 그리고 공덕 A구역, 그리고 옆쪽에 또 효창공원,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이 있고 아래쪽에 용문동, 원효로 3가, 원효로 4가 다 지금 재개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청파동 3가 여기도 뭐 재개발 이제 모아타운 한다고 막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재개발 구역입니다. 거기에서도 단연코 역세권 뭐 재개발이고 또 원효로 1가다 보니까 거의 대장이다 보시면 돼요. 대장이다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매도를 고민할까? 2021년도 1년에 취득을 하셨으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굉장히 잘하셨다. 낮은 가격에 뭐 한 4억대, 뭐 5억, 뭐 이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높으면 5억, 4억대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지금 가격이 뭐 지금 뭐 4억에 취득을 하셨다 하면 8억이잖아요. 8억. 그죠? 투룸 같은 경우에 8억에 막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자, 투자금은 얼마 들어갔었어요? 투자금. 이때 당시에 원효로 1가 제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뭐 한 2억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2억을 들여가지고 4억에 차익이 남는 겁니다. 그죠? 200%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근데도 지금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살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여기 원효로 1가가 2020년도에 공공재개발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근데 공공재개발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 역세권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전검토 용산구청에서 통과를 했죠. 통과하고 서울시까지도 올라가서 다 통과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 11월인가 12월에 행위 제한이 걸렸죠, 여기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건물을 못 지어요, 신축도. 진행해야 되니까 재개발 진행한다고 구청에서 다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주민 공람 공고 뭐 하죠. 2022년 5월에 아마 공람이 났을 겁니다. 공람 공고를 했을 거예요. 이제 여기 정비구역 지정한다라고 주민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다들 이제 알아라, 봐라,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금방 이제 다음에 남아있는 절차가 뭡니까? 구역 지정에 결정 고시가 남았어요. 결정 고시. 요 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나야지 여기가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거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이제 진짜 이제 스타트 끊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024년 9월이란 말이에요. 2년 4개월 동안 지금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같잖아요, 그죠?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절차가 뭐가 있느냐 중간에 이 도계위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를 해야지 이제 구역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이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죠? 왜 통과가 안 되느냐? 왜 통과가 안 될까요? 자, 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그냥 작은 단지가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는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적을 겁니다. 그러면 뭐 크게 뭐 우리가 봐야 될 게 별로 없겠죠. 도시계획위원들이 볼 때도. 그런데 여기는 용산이란 말이에요. 용산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구역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거의 뭐 한 3,500세대, 3,600세대 이래 정도 나와요. 이런 대단지가 탁 들어온다 그러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겠죠. 엄청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세하게,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경도 그렇고, 그리고 공공보행 통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기반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이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잡아가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우는데, 수립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린다.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지역이고 잘 안 오는 지역들은 금방금방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오는 지역은 주민들이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솔직히 말하면 절차상은 아니고 여기 협의하는데 자문받고 이렇게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들을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매도를 만약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평생 남은 인생을 계속해서 후회를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파는 거 아니에요. 용산은 서울에서도 A급지입니다. A급지. 1급지예요. 특 A급지예요. 그리고 적은 가격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취득을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기다리십시오.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예. 여기 아래쪽에 국제 업무지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100층이 110층짜리가 들어와요. 그리고 주변으로 다 80층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업무지구란 말이에요. 강북에 용산이라는 핵심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 하나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특히나 용산공원도 있고 파급 효과가 제일 큰 곳이란 말이에요. 가장 많이 오른다. 가장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아파트 가격이 나중에 뭐 강남하고 압구정하고 여기 용산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높다.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강남이 높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 대비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곳은 바로 이 용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이거를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후회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용산 원으로 일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오늘 일가에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정도에 이렇게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셨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를 하시라.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구획 지정이 임박했다. 도계의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구획 지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되 구획 지정되면 또 많이 오를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지정됐다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제 진짜 재개발 시작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비싸게 파시더라도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라. 아시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아파트가 될 때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핵심 지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린다고 생각을 들고 정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팔아야지 할 수 없죠. 그렇더라도 최대한 뒤로 밀어가지고 매도를 하시라. 구획 지정이 된다는 도계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만 들리면 많이 들썩들썩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효로 일가 우리 시청자분 매수 시점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뭐 입지야 말할 게 없죠.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매도를 고민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소장님께서 지금은 매도를 생각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딱 단언하셨습니다. 기다리는 만큼 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예, 그 방아 뉴타운에 네, 1구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방아동 645-50번지에 방아 뉴타운 1구역인데요. 네, 그게 해제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가지고 있는 지가 한 8년 정도 됐는데 네. 다른 구역들은 전부 지금 재개발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구역 해제가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매도를 해야 되나. 좀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더 기다려 볼까? 예, 예, 예. 요게 네. 지금 고민이 되시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방화동 이쪽 다세대 주택.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저희 방송 많이 보고 계세요? 네, 네. 예.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네, 네, 네. 지켜보시다 잘 보고 보면 그 안에 또 해답도 나옵니다. 네. 네. 방화동, 방화 뉴타운 좋죠. 뉴타운 게 이제 많이 해제가 됐었어요, 그죠? 예, 예. 2003년도인가 그때 이제 여기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예, 시간이 예.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뭐 다른 뉴타운들은 뭐 아파트 들어선 게 많이 보이잖아요. 네, 네. 근데 방화는 되게 좀 지지부진했어요. 네. 지지부진하고 지금은 이제 보면 뭐 우리 또 1구역 갖고 계신다 그러셨죠? 예, 예.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네, 5구역, 6구역, 뭐 7구역, 8구역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예, 예. 예, 이렇게. 2구역도 하고. 예, 아주 크고 좋았는데 뭐 예. 어찌됐건 뭐 해제가 많이 되었고 지금 현재 가는 곳은 이제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예. 위에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2구역도 하더라고요. 예, 2구역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1구역에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1구역을 왜 1구역을 하셨지? 저는 한 8년 됐어요, 산지가. 그러면 근데 2016년에 세밀라가 사셨어요? 많이 들었었더라고요, 거기가. 2016년에? 예, 예. 예, 2016년 매수를 하셨고 뭐 투자금이 얼마 안 들어갔겠죠. 예, 예, 예. 예, 적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1구역은 일단 아쉽게도 해제가 됐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해제가 돼도 이제 노후도가 탄탄하게 받쳐주면 오래된 집들이 많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청해서 진행하면 돼요. 5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도 뭐 자주 가보고 했는데 공항을 제가 자주 다니거든요. 예, 예. 가보고 하면 여기는 신축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
예, 맞아요. 신축이 그렇게 많이 지됐어 여기다가. 예, 다른 거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하니까 해제됐다 그래가지고 막 네. 사람들이 이제 파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신축이 진행이 돼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노후도가 일반적으로 재개발 있죠? 예, 재개발 노후도가 우리 60%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예, 예. 이게 안 돼. 노후도가 안 돼. 아, 노후도가 안 맞아요. 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방법은 있다. 예, 뭐냐? 우리 지금 모아타운 있죠? 예, 모아타운이라는 애를 가지고 이 모아타운은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돼요. 예, 예, 모아타운으로 들어가면 서울시에 안 되는 곳은 없습니다. 다 됩니다. 예,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모아타운이 구획 진행이 워낙 많이 됐잖아요. 그죠? 한 100군데 가까이 됐어요. 지금 97군데인가 뭐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아타운도 진행을 하기가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는 지금은. 예, 자, 거기다가 노후도가 저렇게 뭐 노후가 많이 돼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그래도 모아타운을 신청하면 비빌 언덕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신축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낙후돼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예.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신다. 예, 우리 시청자분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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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가 되고 나서 여기는 앞으로 진행이 먹구름이다. 먹구름? 예, 먹구름. 그러니까 잘 진행될 것 같지가 않다 이 얘기예요. 1구역은. 예. 아시겠어요? 그럼 매도를 해야 되나요? 예, 이제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위치는 좋은데 괜찮은데 뉴타운 예. 옆이니까 예, 예. 괜찮은데 저라면 지금 한 번쯤 그 매도를 한번 할 것 같고요. 예, 예. 매도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게 문제야. 맞아요. 예, 오르지도 않는데 아직까지도 안 올랐는데 근데 매도를 내놔도 잘 안 나가고. 잘 안 나가요. 우리 시청자분은 다른 주택들이 있으세요? 예, 예. 자, 어쨌든 결론은 내야 되니까 요거는 먹구름이니까 매도하시라. 일단 네, 네. 매도 의견입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남는 것도 없는데 매도해가지고 그럼 내가 허송세를 보냈잖아, 그죠? 예, 근데 예. 제가 또 다른 또 솔루션을 좀 드려야 되잖아. 예, 예. 그러면 시청자분은 지금 주택을 몇 개 갖고 계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 예, 예. 그리고 투자용으로 이제 요거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좀 잘 안 됐는 거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혹시 자금이 조금 없으실까요? 예, 예. 아예 없으세요? 예, 여기 이제 팔아가지고 합쳐야지. 지금 그러면 일단 자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조금 있어요. 얼마 정도 있으세요? 한 1억 5천? 1억 5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 내가 여기다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예. 지금 방아 1구요. 이거 지금 다른 투자를 할 때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은 조금 싸게라도 팔을까요? 조금 싸게라도 파시고 예, 이거 도움 안 되니까 일단 매도를 하시고 예, 자, 좋은 방법은 뭐냐면 부동산에 여러 군데 다 들리셔가지고 좀 얘기를 네. 잘 해보세요. 잘 해보시고 좋은 가격에 그래도 좀 매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시청자분은 요거는 매도를 하시되 네. 다른 투자 있죠. 다른 투자. 네.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투자를 네. 하시는데 1억 5천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1억 5천으로도 지금 이제 재개발 한다고 막 그러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어요. 예, 예,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금천구, 독산동 이런 데 가면 지금 동에서 다 걷어가지고 시청으로 올라갔고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지역들 투자 가능하니까 차라리 얘를 매도를 하고 그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네. 예, 거기다가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뭐 한 지금으로부터 지금 8년 투자하셨는데 남는 거 없잖아요, 그죠? 예, 예, 맞아요. 예, 만약에 지금 금천구, 독산동에 투자해가지고 8년 지나잖아요. 예, 그냥 몇 억이 남아요. 예, 예, 제가 장담합니다, 그죠? 예. 시청자님, 네, 네, 네. 목소리가 너무 줄어들었는데 예, 더 좋은 투자가 돈 벌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하자고요. 예, 요거 매도하시고 네, 연락 다시 주세요. 네. 더 좋은 투자 알려드릴 테니까. 이건 저 부동산에다 전부 내나요? 네, 내놓으십시오. 네. 예. 네,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방화 뉴타운 1구역 지금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분이셨는데요.
1구역이 뭐 위치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의 투자 계획에 포트폴리오 안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장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장님께서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 드렸는데요. 더 나은 투자처까지도 또 알려드렸습니다. 금천구 독산동 이쪽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또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사연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번호 뒷자리 8104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투자 시에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참 관심 많이 있으시죠. 근데 정말 주의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상세히 알려주시는 분은 또 적은 것 같아요. 자, 역세권 재개발 투자 시에 주의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재개발 공부도 좀 하신 것 같고 방송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딱 역세권 재개발을 집어서 얘기를 하셨겠죠. 이제 역세권 재개발은 실질적으로 많이 진행된 것들이 없어요. 이제 초기에 이제 진행하는 단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역세권 재개발로 어디 아파트가 들어섰더라 이런 거 찾기 힘드실 겁니다. 뭐 역세권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역세권 재개발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 뭐 이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제 세미나도 오시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방송에서도 이렇게 질문이 왔으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도보다는 칠판을 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예. 오늘 뭐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줬던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냥 이걸로 다 진행을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역세권 재개발. 왜 굳이 역세권 재개발인가? 뭐 때문에 그렇죠? 역이니까 당연히 이 역들은 우리 그 도시계획에서도 지금 기조가 그렇습니다. 컴팩트 시티, 컴팩트. 그리고 컴팩트 시티를 연결해서 컴팩트를 네트워크하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 그리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자. 이런 겁니다. 왜냐? 이렇게 역들이 있는 곳은 역에 많이 지으면 그만큼 자동차 이용 교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이용 교통이 줄어드니까 통행 시간에서도 아주 만족스러운 통행 시간들이 확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 기름 이런 것들은 낭비가 덜해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압축시켜서 개발을 하고 높이 짓고, 그리고 남아있는 땅덩어리에는 역을 연결하는 그냥 이런 식이죠. 예를 든다면 이 역이 있다면 역세권에는 높은 건물들을 짓고 또 이 여기 있는 곳에다가 높은 건물들을 짓고 이 남아있는 이 땅덩어리 이 얘네들을 이제 다 연결을 하면 이게 이제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이고 이 남아있는 땅덩어리가 생길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그러면 여기에는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런 기반 시설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자. 더 환경적으로 좋게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이라면 이 역사가 있다면 이 역사에는 고밀도로 좀 개발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을 하면 용적률에 혜택을 줍니다. 혜택. 왜냐하면 역세권 가까이는 높이 지는 게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용적률 혜택을 주는데 한 500% 기본적으로 준다. 용적률 500% 준다. 다른 일반적인 재개발들은 역하고 가까이 있지 않으면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역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재개발들은 얼마 정도를 주느냐? 보통 250에서 300% 사이입니다. 용적률이 뭡니까?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땅 면적에 비해 가지고. 땅이 100평이 있다면 역세권 재개발은 500평만큼을 지을 수 있는 거고, 다른 재개발들은 250에서 300평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역세권 재개발은 500%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사업비에 충당을 해서 사업비가 그만큼 적게 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겠죠.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높이 개발을 해줘가지고 이 컴팩트 네트워크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서울도 지방의 도시들도 그렇게 갈 거예요. 이제 워낙 소멸이 된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을 한다. 역세권 재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 알겠고 그러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뭡니까 도대체? 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주의해야 할 사항 되게 많아요. 재개발은 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질문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요즘에는 재개발을 하는데 다들 이제 신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신축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축들을 이제 워낙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까 빌라들이라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주택수에 제외해 준다든지, 임대사업자 넣으면 주택수에 제외해 준다든지, 종부세에 제외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축을 많이 합니다. 신축을 하면 문제가 뭡니까? 이게 바로 초기 재개발이라 그러면 권리 산정 기준일의 문제가 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요것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일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청산됩니다. 청산. 청산. 그냥 현금 주고 너 못해 이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주의를 하시라. 역세권 재개발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언제다라고 딱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5년 재당첨. 재당첨 제한.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뭐냐면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투기 가열지구 안에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한 채, 두 채가 있는데 이 두 구역이 다 투기 가열지구 안에 있다. 용산에 하나 있고 뭐 강남에 있다. 뭐 이러면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역세권 재개발은 역 주변으로 재개발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공교롭게도 이 역 주변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다 수립을 해놨어요.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이렇게 다 설정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세부적인 계획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시에서 또 구청에서 이렇게 수립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와 시간과 비용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다시 변경을 해서 해제를 하거나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정비사업으로 넣기에는 조금 절차상으로도 복잡하고 그리고 입맛에 개발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해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조금 주의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역세권 재개발할 때. 그래서 총 3가지 크게 본다면 이 3가지 정도를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 근데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세부적인 방법들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힘겨운 감이 있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지 이제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게 복잡하고 이 사업들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되게 좀 꺼려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단하게 해결을 해드릴게요. 일단 절차를 조금 알면 됩니다. 우선 초기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도 포함입니다만 초기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재개발 먼저 동의서 걷죠. 동의서를 진구를 딱 하기 시작합니다. 연본 동의서라는 걸 딱 받아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구획계를 딱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구청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구청에 접수를 하면 구청에서는 이 구역들이 동의서를 모아왔는데 여기가 진짜 재개발을 진행해도 되는 구역인가 이걸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요. 그 검토가 바로 사전검토라는 겁니다. 그 사전검토 자격이 주어지고 그 사전검토를 통과를 했다. 여기는 무조건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바로 또 시청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시청 접수를 해요. 자, 시청에다 접수를 하면 시청에서 똑같습니다. 또 사전검토를 또 합니다. 왜? 구청에서 했는데 왜 또 굳이 하느냐? 이유는 뭐냐면 구청은 그 행정구역 안에서만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시청은 시 전체를 바라보고 그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윗단에 있는 상위 계획들하고 만족을 하는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도 사전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접수를 하고 시청에도 접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후보지로 선정이 되죠. 후보지로 선정이 됩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제한을 겁니다. 행위 제한이라고 하죠. 행위 제한을 걸고 이 행위 제한이 걸리고 나면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짓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을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짓지를 못한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바로 공람 공고를 하죠. 공람 공고. 이 공람 공고가 뭐냐면 정비구역 지정 공고를 합니다. 여기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곳입니다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심의를 합니다. 심의. 도계위에 심의를 하죠. 요 전에 공람 공고하고 나면 의견 청취 과정이 있습니다. 의견 청취. 주민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주민들을 대변하죠. 구의회의 의견을 또 청취합니다.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말씀드렸던 원으로 일가, 거기가 지금 공람 공고가 났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의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이제 구역 지정입니다. 지정. 결정 고시라고 그러죠. 결정이 났다 하고 고시를 해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자, 이제 요거를 알게 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원래 구역 지정입니다. 요 날이 원래 권리산정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할 때 이게 권리산정 기준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아시겠죠? 요 날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 요 전에 준공이 됐다라고 하면 입주권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축이라 하더라도 이 이후에 만약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참고로 이제 뭐 재개발 형태가 또 두 가지가 돼 있잖아요. 지금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접수하는 날, 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모아. 자 그다음에 시청에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 하나 남았죠? 바로 신속은 시청에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날 전에 보존 등기, 그러니까 준공이 됐거나 모아타운은 예외입니다. 모아타운은 착공입니다. 착공 기준이다. 그 전에 착공이 됐다라고 하면 입주권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자 머리 아프시죠? 머리 아프실 때는 꼭 투자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전화 주셔가지고 점검 받으시고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면 세미나에 오세요. 세미나 안내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네, 역세권 재개발 주의사항부터 또 그 안에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설명 들어도 복잡하신 분들 계시죠? 자, 훨씬 더 자세한 설명들 들어볼 수 있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신데요. 자, 이 세미나에서 어떤 이야기들 들어볼 수 있는지 또 어떤 분들 오시면 좋을지 소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꼭 사전에 전화를 주시고 예약을 하신 후에 참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유례 없이 상승을 하고 있다. 20몇 주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뭐 금천구까지 이제 다 올랐다라고 하니까 말 다 했는 거죠. 자, 그런데 아파트 투자만 다들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얻는다라고 머리에 딱 박히신 분들이 많아요. 그걸 깨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재개발이 훨씬 더 돈이 되는 재개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하시라라고 권유를 드리겠고, 재개발 투자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재개발도 있습니다만 제가 누굽니까? 도시계획 기술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여기는 투자해도 됩니다. 투자해도 좋은 곳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금액에 맞는, 자금에 맞는 그런 투자 지역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재개발을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의사항 부분들이 꽤 있어요.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방송에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되게 깁니다. 하지만 세미나는 오랜 시간을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갖고 가시면 나는 이제 초기 재개발 내 혼자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유의해서 투자해야지, 이런 게 딱 서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어도 찾아오셔서 물어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전화해 주셔가지고 세미나를 예약을 하십시오. 세미나 예약하셔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추석 명절 동안 또 궁금한 사항들 많이 생길 거잖아요. 친척들 간에 이렇게 부동산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가지고 막 난상 토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고민 쭉 안고 오셔가지고 세미나실에서 세미나 받으면서 다 풀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문가다운 그런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 어쨌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추석 연휴는 잘 보내시고요. 부동산 무료 세미나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닙니다. 자, 궁금한 것들 잘 정리하셔서 부동산 무료 세미나에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세미나 오시기 전에 전화 한 통만 부탁드리겠습니다.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추석 연휴 주말까지 포함돼서 좀 길게 이어질 전망이죠. 모쪼록 사고 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